4월 21일 장전 시장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및 유럽 증시는 부활절로 인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개별적인 일정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행히 코스피 야간 선물 MSCI 한국 ETF는 나쁘지 않게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을 크게 누르는 악재는 주말 동안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뉴욕 증시들을 포함해서 국내 증시도 변동성이 매우 높은데, 사실 투자자들이 이러한 변동성을 이용을 하고 있다는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 증시가 올해 10% 넘게 폭락이 나왔지만 투자 자금은 오히려 5조 원 늘었다. 미국 주식 투자한 투자 자금들이 크게 확대가 되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용에 대한, 또 최근에 신용이 18조 원까지 연중 최고치까지 3월달에 올라갔다가 4월 들어서 17조 원 조금 하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또다시 최근에 신용대출이 또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신용대출이 전부 다 주식시장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당장에 부동산 쪽에 좀 들어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신용대출 증가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된다면은,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00포인트를 하회했을 경우에 한 달 동안 그 기간을 유지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2500포인트를 이탈하는 순간 한 달 안에 리바운드 돼가지고 다시 그 가격대까지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2500포인트를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그 구간을 매수 기회로 삼는 타점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최근에도 거의 2500포인트까지 근접했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시장이 변동성이 높은데 가장 큰 선택을 받은 거는 역시나 조선방산, 플러스 화장품까지, 제가 조방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조방화 관련 테마주들이 많이 올랐고, 최근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보시면은 한에어스페이스, 현대중공업이 크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2년 전과는 좀 사뭇 다른 시총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는 LG화학,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2차전 종목들이 많았는데, 2차전 종목들이 좀 많이 하락이 나오는 모습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도 정치 테마주예요. 사실 최근에 좋은 이슈가 몇 개 있잖아요. 글로벌적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종전에 기대감이 있을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도 무기 발사했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사라졌고,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관세 관련해 가지고 협상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시진핑 관련해 가지고는 통화를 했다거나 시진핑이 미국에 방문한다거나 이런 내용도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결국 투자자들 선택은 또다시 정치 테마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말 동안에 민주당 경선이 있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TV 토론이 있었는데, 저는 물론 보다가 너무 재미없어서 꺼긴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시장의 수담에 가장 강하게 돌 가능성이 높다는 점까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미국 증시 목표가가 이제 S&P 500 기준입니다. 7% 넘게 떨어졌고, 이 코로나보다 속도가 빠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이번에 또 NH투자증권에서는 지금 구간대가 과매도 구간인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들이 지금은 좀 좀 공격적으로 접근해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다는 점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뉴욕 증시가 이렇게 크게 많이 떨어진 거는 3년 동안 올랐잖아요. 양심이 있어야지. 3년 동안 올랐는데 단기적인 조정은 필수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관세가 거기에 대한 트리거를 당겼을 뿐이지, 정말 기업들이 망가지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앞으로 정말 관세가 협상이 잘 안 되고, 정말 무역 전쟁이 국가 간에 이제 벽돌을 형성해가지고 나눠져 버린다면은 정말 좀 크게 될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네, 여전히 협상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들이 더 많기 때문에, 물론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뉴욕 증시 왜 떨어졌나요? 3년 동안 졸라게 올랐으니까 떨어져야죠. 이렇게 말씀을 좀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3년 동안 올랐는데 안 떨어지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022년도에도 한번 조정이 나온 것처럼 단기적으로 한번 조정이 나온 것 같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좀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죠. 미국이 최근에 이제 국내 염전에서 생산하는 소금에 대해서 수입을 중단했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김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임시매매를 통해서 지금 좀 노동을 착취하는 이런 생산품에 대해서는 또 금수 조치를 할 수 있다. 김도 지금 포함되면은 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식료품 관련해 가지고.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연존노예 피해자, 여기 사건의 피의자죠. 피의자는 군의원으로 지금 재산만 67억이래요.
다 알고 있지만, 염전동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결말은 아무도 모르죠. 네, 다 쉬쉬하고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분들 최근에 민간 기업으로 지정됐잖아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뭐 중국이랑 다를 게 뭐야. 중국에서도 소수민족도 탄압해가지고 노동 착취하는 거 이건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들? 제가 계속 한국이 뭐 홍콩처럼 네, 중국에 약간 먹힐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이미 비슷한데? 아무튼 좀 빨리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 좀 정리해가지고 아니라고 서명을 내야죠. 쪽팔리게 그게 뭡니까? 예,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자, 그리고 미국이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에 대해서 입항 수수료 부과 관련된다. 요건 제가 이제 영상 올려드렸는데, 보시면은, 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환적, 네, 그냥 배에 있는 물건을 딴 데 실어와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 중국에서 만든 물건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맨날 우리나라 언론은 트럼프만 까고, 중국, 시진핑을 까는 언론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도 없어요, 여러분들. 뭐, 악의 축은, 우리나라 주적은 북한, 중국, 네, 그 다음에 뭐, 트럼프라고 좀 하면 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또다시 최근에 관세를 펴기 위해서, 요런 식으로 하고 있고, 요런 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트럼프가 혁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트럼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금주 합의 희망하는데 사실 이거 나가리 됐습니다. 네, 지금 러시아에서 또다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공격에 들어갔고, 재건 관련 테마주들은 그냥 체크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최근에 대동기어가 자리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어요. 원래 악재가 들 때 주식을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동기어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다는 점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트럼프가 협상은 진행 중이지만은 쉽지 않다는 게, 결국 진핑이 형이 나와야 돼요. 지금 트럼프 1기 때 트럼프가 진핑이 형 초대받아가지고 미국에서 가가지고 이제 도열하고 있는 거 보고 있는데, 진핑이가 맨 처음에 주머니에 딱 손 놓고 있다가 나옵니다. 이제 딱 손 놓고 있다가 트럼프가 싹 째려보니까 손 바로 빼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지금 대접을 받는 게 대우를 할 수 있는 게 트럼프밖에 없어. 키도 덩치도 더 커. 시진핑은 뭐 185가 넘는다 그러는데, 그래서 진핑이가 계속 트럼프가 한번 와라 미국에, 이번에 취임식에도 초청했는데 안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시진핑이 계속 미국에 안 가고 있습니다. 동남아만 지금 순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쉽진 않겠다, 협상이. 예, 트럼프도 시진핑도 사실 뭐 그 중국 대륙의 넘버원인데 좀 가오가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너무 때리기도 해요. 예, 너무 지금 공격을 하고 있기도 하다. 네, 이런 내용도 있다. 협상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일본이 트럼프 관세 협상 카드를 위해서, 이제 일본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약간 스탠스가 비슷해요.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미국산 보시는 것처럼 무역 장벽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가 돼지고기 지금 수입, 돼지고기, 소고기, 농업 이거 지금 비슷비슷해요. 예,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옛날에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뭐 지금도 제조업 국가긴 하지만은, 그래서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이 이런 걸 하나씩 열 때마다 우리나라도 덩달아 같이 열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지금 미국산 쌀 관세가 700%고 우리나라가 50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확대된다면은, 물론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쌀 사재기 브로커들로 인해서 일본 쌀값이 급등해서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뭐 몇십 년, 40년 만인가요? 일본에 뭐 쌀을 수출하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있긴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약간 무역 장벽이 비슷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일본이 이런 거 하나씩 연다면은 결국 우리나라도 좀 관세 무역 장벽이 좀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허물어졌을 때 수요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이제 사료, 대두라든가 이런 사료라든가, 그리고 미트박스, 계속 말씀드리자면 소고기 원령 제한 해제 같은 경우는 그런 기업들에게는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점들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진짜 이거 뉴스 보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작아 보이죠. 이거 왼쪽에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이만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중국이 8개를 짓고 있고요. 8개를 짓고 있고 최대 10개까지 12개인가요? 짓는다고 합니다. 이 수역에다가. 미친놈들 아닙니까? 제가 맨날 중국 욕한다고 너무 욕하지 말라는 분도 있는데,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중국 욕을 안 할 수가 없다고요, 지금. 정말 만약에 여기 만약에 일본이 여기 한일 중간 수역에다가 이거 짓는다는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은 바로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뛰쳐나와가지고 바로 이제 일본에다가 항의하고 뭐 시위하고 뉴스 막 대대적으로 언론 보도하고,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뭐 일본 관련돼가지고 막 뭐 진상 조사해야 된다 하고, 뭐 일면 불매운동 갑자기 막 언론에서 일어나가지고. 근데 중국은 이런 짓 해도 왜 가만히 있냐고. 중국 불매운동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말만 하지 말고 이게 지금 3개월 전부터 나왔던 뉴스 아냐. 이미 1호, 2호 다 짓고 있다고요. 이거 가지고 우리나라 해경이 여기 진출하니까 막 칼 두고 협박했다 안 합니까? 막 가라고 막. 참 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욕을 안 할 수가 없다 중국은. 그런데 중국 서열 6위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거 하면 또 좀 스탠스가 애매해지죠. 그래서 최근에 뭐 삼성전자랑 비아디 회장도 만났고 시진핑도 뭐 단독으로 만난 건 아닙니다. 여러 IT 기업들과 같이 만난 거고.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는 삼성전자가 약간 스탠스를 이제 좀 겉다리를 걸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한쪽 다리 미국이, 한쪽 다리 중국이 놔두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1위 하고 있는 산업이 반도체예요. 물론 중국에게 열심히 따라잡히고 있긴 하지만은 반도체 산업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다리 걸치는 건 나쁘지 않다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은 좀 테마주가 여러분들 예전에 딥시크 테마주들 또 한번 움직일 수가 있어요. 뭐 저는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게 지금 대진 첨단 소재를 좋아하고 있긴 하지만은 딥시크 관련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 NK전자, GRT 그리고 최근에 한미반도체가 여러분들 뭡니까? SK하이닉스랑 삐걱거리잖아요. 요거 삐걱거리는데 주가가 올랐어요 오히려. 왜냐면은 한미반도체가 SK 쪽에 들어가는 납품 그 비중 부분을 중국이나 아니면 미국 쪽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소식 때문에 올랐는데 또 최근에 한미반도체가 삼성에도 엮여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한미반도체가 또 중국이랑 엮이게 된다면은 또 주가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지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번 주 정부가 추경안 드디어 제출합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이번 추경안에서는 산불 대응, 뭐 AI 지원, 민생 지원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싱크홀까지 포함됐습니다. 싱크홀까지. 싱크홀 관련 테마주들 이제 정부 지원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은 한두 차례 더 상승.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지자체 관련인데 우리나라 뭐 지자체 개판이죠. 맨날 이상한 뭐 도로나 갈아엎을 줄 알지. 맨날 뭐 이상한 출렁다리나 만들 줄 알지. 뭐 그런 것들 관리 개판입니다, 여러분들. 싱크홀 이거 자산 돈이 없대요. 검색해 보니까. 그래서 정부 쪽에서 역시 또 돈을 좀 내려주는 상황이 오고 있다는 점들. 지자체 이거 언제 폐지하지?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자, 이번 주 뭐 정치 이슈가 계속 유망합니다. 국민의힘이 경선했는데 뭐 어제 난리 났더라고요. 서로에 대한 뭐 인신공격 그리고 뭐 전방위적인 비판. 저는 이거 느끼셨습니다. 어차피 다음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나오겠구나. 그리고 민주당에서 충청도, 여러분, 충청도에서 88%, 물론 당원 내 투표입니다, 이게. 영남에서 90%, 이게 뭐, 사실,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투표가. 90% 정도 나오는 거는, 네. 아무튼, 무조건 지금 상황으로 흘러간다면은 대통령은 이재명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런 말 한다고요? 너 또 뭐 일찍이니? 너 또 뭐 자빨이니? 이런 말 좀, 개소리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제 그런 사람은 제가 다 찾아내서 없긴 한데 가끔 또 있어. 제가 맨날 대재명 이렇게 하면은 막, 야, 왜 이렇게 너 이재명 뭐 밀어주고 빨아주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 반대쪽 이 후보들이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은 등신입니다, 전부 다. 뭐 없어요, 찍을만한 사람이. 지금 어차피 수순대로 가면은 대통령이 되겠죠. 그래서 뭐 지금은 김문수 후보만이 계속 협치해야 된다, 우리 단일화 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 뭐 나머지는 뭐 홍준표는 한동훈 까고, 한동훈은 홍준표 까고, 뭐 나경원은 안철수 까고, 안철수는 다 까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뭐 대통령 선거를 붙겠다는 겁니까? 이건 답도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대재명 관련 테마주들 또다시 한번 또 공략을 또 해야 되는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번 주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또 시작됩니다. 발표가 시작된다. 그래서 실적 관련 종목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미국은 실적을 항상 보수적으로 잡아요. 보수적으로 잡은 다음에 우리 어닝 서프라이즈저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가이던스를 낮춰 잡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구글에서 양자 컴퓨터를 5년 내 실용화 자신이 있다. 최근에 뭐 이제 원로를 공개를 하게 되면서 실용화에 대해서 좀 공개적으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들. 폭스바겐이 그리고 아우디를 이제 미국 현지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것도 뭐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죠, 현대차랑. 그리고 메타 JP모건 오라클 CEO가 폭락 전에 대량 매도했다. 뭐 당연한 거고요. 정보를 미리 알겠죠. 당연한 거고.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지금 저가형 전기차 출시 연기, 그리고 6월달에 발표했던 로보택시도 연기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지금 줄 수 있는 이런 테마주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쉽지 않다. 그래서 테슬라가 떨어지면 자율주행, 2차전지,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테슬라가 좀 오르긴 올라야 돼요. 왜 사업 게임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개별적인 일정 종목도 이렇게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정말 핫한 게 여러분들, 핫한 게 하나에로스페이스 목표가 130만 원 제기했어요. 지금 이 한국투자증권의 장날만 애널리스트가 방산주 다 올렸습니다.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몰빵이야 이 정도면은. 네, 근데 방산주의 전망은 뭐 계속적으로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충격적이죠. 130%. 와, 대단합니다. 뭐 이런 종목도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오늘 이번 주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큰 일정이 없어요. 이번 주에도 큰 일정이 없기 때문에 개별적인 일정 종목들 이런 식으로 그게 맞습니다. 종목 일정이 많아요, 이번 주에는. 그래서 종목 일정들 하나씩 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전환사채 나온다고 해가지고 뭐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평균적으로 생각할 때는 항상 호재는 빨간색, 악재는 파란색으로 올려드리니까 이런 것도 잘 체크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아무튼 오늘 좀 주저리 뭐 내용이 길었죠. 네, 육정시도 휴장했고, 그래서 어제 뭐 제가 올려드린 종목도 있어가지고 그런 종목도 위주로 공략을 할 거라서 오늘은 좀 뉴스 이슈에 대해서 요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뉴스 이슈 딱 나오고 제가 몇 개 좀 겉까지 겉들어주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좀 전방위적으로 넓게, 너무 그렇지만은 뭐 깊진 않게 이런 관련된 상식들, 이슈들 좀 넓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